네, 안녕하세요. 김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적금 들어가 볼까요? 47. 보통 예금의 잔고가 10만원이 있고 이자 1000원이 통장에 기입되었다. 이 부분 한번 혼자 해보고 진행해 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10만원은 어떻게 하고 1000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제 금액을 측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잔액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기초 잔액이든 이 분개 후의 잔액이든 우리는 증가와 감소분만 하는 거예요. 이 10만원어치 있는 건 그 전에 거래들로 인한 잔액인 거고 우리는 1000원어치의 이자가 붙은 거 그것만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 늘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 늘어요. 1000원이요. 그럼 대변에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는 이유 수익 중에 어떤 수익? 이자 받았거든요.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수익이라서 대변했습니다. 나가는 거 대변, 들어오는 거 차변 이런 원리로 가면 이 문제 굉장히 헷갈려져요.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를 쓰느라고 대변엔 수익이 온다. 대변의 자산이 감소하느라고 차변의 비용이 온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자산 증가, 자산 감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48. 보통 예금에서 현금 만원을 인출해서 당좌 예입했다. 이 부분도 한번 끝까지 갔다 다시 오시면 참 좋겠어요. 먼저 한번 가보고 오시는 거 좋아요. 같이 들어주세요. 자. 현금 만원을 인출하여 당좌 예입했다. 인출이라고 하니까 현금 나가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함정일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현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했대요. 그러면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하느라고 현금이 나갔겠죠. 현금 나가요. 만원. 왜요?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하느라고요. 그래서 당좌 예금이 늘어요. 그 대가로 현금이란 자산 줄어요. 자, 49. 현금 20만원을 정기예금에 입금했어요. 입금이라고 차변에 현금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입금할 때 은행 입장에 입금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현금이 나가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통장에 한 줄 찍히는 거죠. 그죠? 대변에 현금 나가요 라고 해야 해요. 왜요? 정기예금이라는 자산 하나 증가했거든요. 요렇게. 자, 그럼 얘가 만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기 예금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가야 해요. 정기 적금도 1년 이내이고 초과하면 장기성 예금이에요. 자, 50번. 그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이자 2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했다. 현금 인출했다고 해서 대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통장이 만기가 됐다. 예금 통장 만기가 되면 내 손에 현금이 쥐어지죠. 그죠? 현금 22만원 들어왔어요. 왜요? 20만원은 왜요? 그 전에 정기 예금이 있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나갔고요. 없어져야 되죠. 이제 이 자산은 없어졌고요. 2만원이 더 들어온 이유. 여기에는 뭐 그냥 이자 수익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은행 이자 뭐 이런 거. 정기 적금 50만원, 이자 5만원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그런데 현금이 바로 어디로 사라졌냐면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종 증가한 자산은 당좌 예금이라고 해요. 예금 55만원. 자, 당좌 예금이 55만원 증가한 이유는 정기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없어졌고요. 5만원이 더 들어온 이유는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년을 초과한 장기 어떻게 되나 하는 거예요. 이번 달치 적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 현금 나가요. 왜요? 이거는 적금이지만 1년을 초과하면 계정이 장기성 예금에 합쳐져 있어요. 자, 요걸로 같이 처리합니다. 비슷한 계정으로. 요거 조심해 주세요. 장기성 적금 없어요. 적금이라고 조회하면 안 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해볼게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현금이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과 다르다 할 때 넘치면 과해요. 작으면 부족해요. 합쳐진 금액 임시계정입니다. 가볼게요. 현금에 장부상 잔액은 50만원인데 실제 잔액은 45만원이래요. 이게 뭐냐?
5만 원어치의 부족액이 발견된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디에 맞출 것이냐? 큰 금액에 맞출래? 작은 금액에 맞출래?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실제 잔액한테 맞춰야 해요. 실제 잔액한테. 실제 잔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45만 원에 맞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프로그램상은 50만 원인데 45만 원이 되게 해. 그러면 현금을 늘려? 줄여? 줄이려면 현금을 어디로 보내? 대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현금 자리 잡는 거 요게 헷갈려요. 현금을 내보내서 줄여. 그럼 장부상 잔액도 5만 원이 줄어요. 그럼 왜 나가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그때 바로 분개하지 않아서 지금 까먹은 거예요. 그럴 때 현금 과부족 되게 바쁜데 누가 와서 주세요 해서 주긴 줬는데 내가 어디 썼더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랬다가 하고 알았어요. 한 건이 아니군요. 아까 발생했던 현금 과부족 계정의 차변에 총 5만 원이라는 잔액 중에 3만 원의 원인을 밝혔대요. 임차료였대요. 그래서 차변 잔액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 대변에 없애줍니다. 차변에 있었던 거에 원인을 알았으니 대변에 없애주는 거예요. 대변에 얼마치? 일부이지만 3만 원의 원인을 알았어요. 뭐래요? 임차료였대요. 임차료 3만 원이었대요. 월세 지급했는데 분개를 깜빡 누락시켜서 그래서 요 중에 3만 원어치의 원인은 임차료였다. 그걸 시간차로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자, 아직 현금 과부족 3만 원만 밝혀냈고 2만 원을 못 밝혀냈어요. 잔액이 2만 원 남아 있어요.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족의 차변 잔액, 차변에 있어요. 2만 원의 원인이 판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지금 현금을 어디다 쓰고는 현금 과부족 처리해 두었는데 원인을 끝까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요것도 참 헷갈리는데요. 힌트는 뭐냐면 단서는 현금 과부족의 차변 잔액이래. 그럼 차변에 잔액이 있다고? 그럼 대변에 없애줘야지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가 비었나 보면 차변이 비었어요. 차변이 비면 비용, 대변이 비면 수익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차변엔 뭐라고 하냐면 잡손실 2만 원 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3개가 3단계가 시리즈예요. 발견했을 때, 일부 알아냈을 때, 결산일까지도 모르겠을 때. 자, 그럼 56, 57, 58번도 그렇게 이야기가 풀어져요. 현금의 장부상 잔액은 40만 원인데 실제로는 45만 원이더라. 그럼 내가 집어가면 안 되고, 그죠? 실제 잔액만큼으로 되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40만 원인데 45가 되게 해. 현금을 늘리려면 어디에? 차변에 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5만 원 늘었어요.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들어왔지? 하고 이거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임시로 넣어두었다가 현금 잔액을 맞춰줬어요. 그런데 알아냈어요. 현금 과부족 계정의 잔액, 대변에 있는 잔액 중 3만 원의 원인은 알아냈는데 이자 받은 거였더라고요. 뭐 빌려준 돈 있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대변 잔액을 알았다면 차변에 없애줍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에 3만 원의 원인 알았어요. 왜요? 수익. 이자 수익이 발생했었더라고요. 라고 하고 그래도 아직 5만 원에서 3만 원만 밝혀냈으니까 5만 원의 잔액이 2만 원이라고 대변에 남아 있어요.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족 대변의 잔액 2만 원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 외의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대변 잔액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걸 지금 정산해야 된다. 그럼 차변에 없애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현금이 많은데 원인을 모르겠을 때 현금 느려.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처리했다가 알아내면 털어주고 끝까지 모르겠어도 얘는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털어주고 잡이익이라는 분개를 해줍니다. 자, 59, 60은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요. 얘는 뭐냐? 결산일 현재 현금의 장부상 잔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잔액은 44만 원인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까 이 53이나 56처럼 원인을 모르겠어요 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결산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결산일인데 자 봅시다. 현금의 장부상엔 50이고 실제로 44다. 6만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만큼 내려줘야 되죠. 그죠? 6만 원어치 현금을 줄이려면 내보내 현금 6만 원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기중이라면 여기 현금 과부족해요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오늘은 결산일, 있는 현금 과부족도 없애줘야 되는 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차변에 잡손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족이 등장하면 안 돼요. 있는 것도 감소시켜야 되는 날이니까 바로 잡손실. 여긴 그렇다면 결산일이고 실제로는 48만원, 3만원이 더 많아. 3만원을 늘리려면 차변에 현금 3만원, 대변에는 바로 잡, 이익 3만원 요렇게 하는 날이에요. 요거는 결산일 날 현금이 맞지 않은 걸 발견했을 때 얘들은 기중에 발생한 거, 알아낸 거, 그까지 모르겠을 때, 원래 현금 과부족이 있는데 모르겠을 때였고, 얘들도 마찬가지. 근데 얘들은 오늘 알아냈을 때인 거예요. 오늘 잔액이 다른 걸 알았을 때예요. 그럴 땐 잡이익, 잡손실 바로 처리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